저희가 투자금 3, 4천만 원으로 빌라 단기 매도할 수 있는 지역들을 직접 임장을 다니고 있죠. 네. 지난번에 저희가 안산 다녀왔어요. 근데 안산 거래량도 굉장히 활발하고 충분히 단기 매도 가능한 지역 중에 하나였죠. 네. 오늘은 부천에 왔습니다. 네, 부천 하면 뭔가 아파트가 굉장히 많을 것 같잖아요. 네. 근데 부천에도요, 빌라 밀집 지역이 있어요. 제가 이제 빌라 단기 매도 보실 때 빌라 옆에 빌라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빌라도 이렇게 같이 모여 있어야 단기 매도하기에 훨씬 낫습니다. 부천 하면요, 이 빌라 밀집 지역이 어딜까요? 고강동, 원정동, 오정동 보시면 돼요. 이 세 지역은 원래 부천의 빌라 밀집 지역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이 고강동에 있는 빌라 물건을 볼 거예요. 경매로 낙찰받고 돈 벌어야겠죠. 네. 그리고 우리 투자금도 계속해서 불려 나가야 되죠. 근데 우리가 아파트만 하면요, 그렇게 큰 돈이 남진 않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우리 아파트 낙찰 받아가지고 세금도 내고 각종 비용도 내면 순수하게 손에 남는 게 1,000만 원이 채 안 돼요. 심지어 500도 안 남는 것도 많이 있어요. 우리 경매는요, 남들보다 저렴하게 사서 비싸게 팔아서 수익을 내는 게 핵심이잖아요. 네. 하지만 정작 쉽다라는 이유로, 안전하다는 이유로 아파트만 보시면 내 자금이 빠르게 불려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경매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돈을 벌어본 적이 없다라고 하시면 뭐 아파트 쉬운 거라도 하셔서 1,000만 원이라도 이렇게 벌어보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까지 아파트만 할 수는 없어요. 아파트만 보시면 내 자금이 불어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빠르게 성장하시려면 지금은 아파트보다 빌라 하셔야 됩니다. 오늘 물건은요, 이 부천시 고강동에 위치한 준신축 빌라인데 투자금은 한 4천만 원 정도 내외 들 것 같아요. 근데 순수익은 2,500만 원 이상 날 수 있습니다. 나쁘지 않죠? 네. 빌라가요, 처음에는 막연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시다 보면 자신감이 붙고요, 실전 감각도 살아나고요, 그러면서 단기 매도할 수 있는, 그래서 현금을 계속 불려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자, 우리 빌라 한번 보러 가시죠. 오늘 물건 이 고강동에 있죠. 네. 이 고강동도 서해선 원정역에 가까운 고강동이 있고, 또 오늘 물건은 서해선에 가까운 고강동이 아니라 좀 안쪽에 들어와요. 그래서 확실하게 여기 경계선이 좀 보일 거예요. 여기는 이제 빌라 밀집 지역, 네. 그리고 여기는 논밭으로 돼 있죠. 아, 여기는 개발 못하는 곳이에요? 여기 개발하기 좀 힘들죠. 왜냐하면 이쪽에 가면 김포공항이 있어요. 저희 지금 촬영 중에도 비행기가 계속 왔다 갔다 날아다니잖아요. 네. 비행기가 뭐 이제 다른 데서 보이는 멀리 있는 비행기가 아니라 이 버스처럼 굉장히 가까운 위치에서 보이는 비행기를 볼 수 있을 만큼 김포공항에서 굉장히 가까워요. 소음 문제가 좀 있겠네요. 소음 문제 있을 수밖에 없죠. 하지만 대신 그만큼 저렴하겠죠. 네. 저희는 이제 여기 사는 게 아니라 익숙하지 않으니까 비행기 소리가 굉장히 많이 들리긴 하겠지만, 여기 사시는 분들은 항상 물어보면 비행기 소리가 안 들린대요. 고강동이 좀 익숙하진 않으시죠? 네. 사실 여기서 5분만 걸어가면 서울 신월동이에요. 아, 서울이랑 가깝네요, 네. 그럼. 그래서 여기 버스편이 잘 돼 있기 때문에 버스를 타면 바로 화곡역까지 빠집니다. 강서구청까지 금방 갈 수 있어요. 오. 그리고 여기서 또 버스를 타면 지로선 까치홀역까지도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서울 일자리까지 가는데 엄청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아요. 화곡역에서 5호선 타면 여의도 갈 수 있잖아요. 네. 버스 시간까지 다 합쳐서 경매 물건에서 한 40분이면 여의도 가고요. 그리고 까치울역 7호선이잖아요. 타면 어디 갈 수 있어요? 강남. 강남 갈 수 있잖아요. 버스 시간까지 다 합쳐서 1시간이 채 안 걸려요. 그럼 여기 계시는 분들도 서울 출퇴근하기에 나쁘진 않습니다. 괜찮네요. 그리고 아직 여기 생기진 않았지만 대장 홍대선이 생기거든요. 그럼 대장 지역에서 지나가면서 아까 오정동, 그 원정역, 그리고 여기 고강동 지나서 화곡역 해서 이제 홍대 입구까지 이어진 선이거든요. 물론 한 5년, 6년은 남았습니다. 근데 여기 지하철이 없던 곳에 지하철이 생기면 입지 자체가 좋아지겠죠. 근데 어쨌든 여기가 서울은 아니지만 서울에서 굉장히 가깝고 지하철역에서는 살짝 멀다라는 좀 입지적인 단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입지가 약한 만큼 가격은 또 저렴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수요가 충분히 있습니다. 네. 가격적인 메리트를 느끼고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시간대 굉장히 사람들 한적하네요. 저기 산책하시는 분이 있는데 살짝 동네가 어떤지 한번 여쭤볼까요? 네, 궁금하긴 합니다. 주민들이 보는 이 동네 인프라? 잠깐만 여쭤보죠. 네, 방송 끄고. 여기 동네에 사세요? 네. 동네 살기 좀 어때요? 여기는 뭐 조용하고 살긴 괜찮아요. 여기 뭐 은행도 가깝고 도서관 20분 걸어가면 그냥. 서울 가는 마을. 네, 59번이 여기 내려가면 네. 강서구청 뭐 다 해가지고 전체 5호선. 네. 5호선. 아니 23번 타고 환승해가지고 이쪽으로 가면 버스 서울 가는 거 엄청 많아요. 나쁘지 교통비는 않네. 괜찮아. 비행기 소리는
비행기는 조금 시끄러워요. 근데 항공기 공항공사에서 에어컨 다 달아줬어요. 그냥 공짜로 다 설치를 해준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걸 떼어 못 가져가요. 그리고 전기세가 3개월 해가지고 1년에 한 번인가 해가지고 5만 원 이렇게 나와요. 20만 원. 여름에 네. 우리 강아지 가지고 동네 산책을 하고 계신 현재 이 고강동에 살고 계신 입주민을 만나서 잠깐 인터뷰했거든요. 살기에는 괜찮대요. 인프라도 나름 잘 되어 있고요. 상권도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서울 쪽으로 나가는 버스편도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불편함 없이 좀 지내고 있다라고 해요. 근데 근처에 사시는 우리 입주민 분이랑 또 얘기를 하는 동안에도 비행기가 왔다 갔다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물어봤더니 비행기 소음이 살짝 좀 아쉬운 건 있대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런 소음들이 있다 보니까 무슨 공사라고 했죠? 이 공항 측에서 뭔가 지원을 좀 해줘요. 각 집마다 에어컨을 다 달아줬대요. 보니까 다 지금 실외기 다 설치되어 있고 에어컨도 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일부는 본인들이 직접 단 것도 있긴 하지만 이쪽 공사에서 지원을 다 해주나 봐요. 그리고 심지어 여름에는 에어컨 전기세 지원도 된대요. 3, 4개월 한 달에 5만 원씩. 또 장점이네요. 그래도 그만한 혜택이 있으니까 괜찮겠네요. 하고 우리 빌라 볼 때 초등학교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죠. 근처에 초등학교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요. 우리가 빌라를 볼 때 쓰리룸을 보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단기 매도해야 되니까. 네. 그러면 내 물건을 사줄 수요가 누가 많냐는 거죠. 투룸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거래가 되긴 됩니다. 하지만 투룸에 사시는 분들이 보통 빌라를 내가 직접 매매해서 들어오진 않아요. 월세나 전세 선호하죠. 왜냐면 여기서 영원히 살 건 아니니까. 그래도 초등학생이 있는 가족 단위는 집을 사는 수요가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초등학교 보는 거예요. 중학교는요? 중학교는 굳이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아하. 왜냐하면 중학생 자녀 정도 되면 보통 빌라에서 아파트로 많이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단기 매도를 위해서 내 물건을 사줄 가장 많은 수요가 뭔지를 보는 거죠. 네. 그게 이제 초등학교 자녀가 있는 가족 세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동네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네요. 오다 보니까 구축 빌라도 굉장히 많이 보이고요. 와, 이거 너무 오래됐는데요? 와. 형제, 비, 그리고 그 와중에 이제 신축 빌라들도 몇 군데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쪽도 붉은 벽돌에 굉장히 좀 오래되기도 했고요. 제가 이 동네 지금 적응이 안 돼가지고 비행기 지나갈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긴 하는데 괜찮습니다. 오늘 물건 여기에요. 청솔 하이빌 A입니다. 보시면 굉장히 깨끗해요. 네. 이게 2018년도에 지어진, 그러니까 이제 7년 차 된 준신축 빌라입니다. 이 동네에서는 거의 신축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이 고강동이 1990년도에서 2000년 사이에 지어진 빌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시다 보면 굉장히 많이 봤죠. 네, 빨간 벽돌. 네. 그리고 이 빌라 시장이 22년, 23년부터 거의 잘 안 지어져요. 아파트 때문에 가려서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네. 이 빌라 시장도 굉장히 초토화됐습니다. 원 정치 얘기는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한 7년 차 됐다라고 하면 이 일대에서는 굉장히 신축 빌라라고 보시면 돼요. 아무래도 사람들이 바로 옆에 있는 이런 구축 빌라보다는 눈에 띄게 준신축으로 되어 있는 빌라를 많이 선호하겠죠. 그리고 청솔 하이빌 A 딱 써 있는 거 봐서는 어떤 것 같아요? B도 있을 것 같아요. B도 있겠죠. 네. 그러면 우리 경매 정보지를 먼저 보고요. 네, 마저 건물 외관부터 내부까지 좀 살펴보도록 하죠. 네. 오늘 물건은요,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에 위치한 빌라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그래서 이따 우리 주차장도 확인해 봐야 돼요. 대지권은 10.155평, 그리고 건물 면적은 14.683평입니다. 감정가는 2억 4,800만 원에 좀 나왔고요. 현재는 신건이긴 하거든요. 한 번 유찰되면요, 최저 매각 가격 1억 7,360만 원에 경매가 진행이 될 거예요. 자, 권리사항도 봐야겠죠. 23년 3월 21일에 설정한 압류가 말소 기준 권리인데 이하 모든 권리는 소멸합니다.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어요. 그런데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채권 승계를 받았고요. 또 대항력을 포기한 물건입니다. 권리상의 문제가 없겠죠. 네. 그런데 또 다른 임차인이 한 명 더 있어요. 만약에 이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다, 허그에서 대항력 포기한 물건이라 하더라도 조심하셔야 돼요. 허그에서 대항력을 포기한 거는 다른 임차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다른 임차인은 조심하셔야 되는데 이분은 대항력이 없어요. 기존에 계셨던 분이 전출을 하고 새로운 임차인이 온 것 같아요. 깔셀 가능성도 있고요. 아니면 소유자의 어떤 지인일 수도 있겠죠. 어쨌든 권리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매각 물건 명세상에도 문제는 없어요.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권리나 금액은 전혀 없는 깨끗한 물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이 있기 때문에 현재 보증금 미상
이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혹시 지금 시간에 계시다라고 하시면 한번 확인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도 허그에서 들어올 수도 있겠네요. 준신축이잖아요. 예, 준신축이라서 허그에서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산해 볼 때 이거는 정확하진 않지만 공시지가 비례율로 허그에서 120%에 들어올 수도 있고 심지어 요즘 140%까지도 들어오거든요. 와, 그래서 최소 120% 정도의 금액을 쓸 수 없다라고 하시면 차라리 안 보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물건은 공시지가가 그렇게 높진 않아요. 1억 5천만 원대예요. 아, 그래서 우리 한번 시세 조사 한번 해보시고요. 네네. 그래도 도전해 볼 수 있는 물건입니다. 네, 이제 물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A동, 그리고 저쪽이 B동이죠. 아, 저 뒤가요? 네, 오늘 물건은 4층이에요. 2층, 3층, 4층 그리고 한 층당 3개 호실씩 되어 있거든요. 네. 오늘 물건은 403호. 그래서 이쪽입니다. 이쪽. 아, 향이 어딜 것 같아요? 해 잘 드니까 남양 같은데요. 네, 정확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거의 남양이에요. 거의 남양. 그래서 지금 낮 시간이거든요. 네. 햇볕이 어때요? 굉장히 잘 들어요. 예, 햇볕 굉장히 잘 듭니다. 보세요. 같은 남양이라고 하더라도요. 2층 같은 경우에는 햇볕이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몇 층이 좋아요? 3층? 3층, 4층이 좋아요. 엘베가 있을 경우에는요. 네, 엘베가 없다라고 하면 2층이나 3층이 좋은데 네. 아무래도 우리가 향이나 조망도 확인을 해야 돼요. 내가 낙찰받고 물건을 팔 때 실제로 실거주할 사람이 내 물건을 사는 거잖아요. 이 부분도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근데요. 아까 에어컨 다 설치해 준다고 하셨잖아요. 예. 왜 없어요, 저기? 이거 그냥 뛰어갔나 본데요. 근데 아닐 수도 있어요. 빌라 지어졌을 때 자기 돈으로 설치했을 수도 있으니까 정확한 건 아닙니다. 만약에 없다라고 하면 뭐 확인은 해봐야 되긴 하겠지만 이 공항층에 얘기하면 설치 하나 해주지 않을까요? 이게 동네 입주민한테 들은 거라서 정확한 정보는 아닙니다. 네. 확인은 해보셔야 됩니다. 어쨌든 내려가서 좀 보시죠. 그리고 이게 도시형 생활주택이기 때문에 주차 대수 굉장히 중요하죠. 네. 2, 3, 4, 5층까지 있어요. 몇 호실로 돼 있을까요? 여기 위반은 안 했기 때문에 한 층당 3개 호실이 아닐 수도 있어요. 확인을 한번 해보시죠. 불편함이 어디 있을까요? 12개 호실로 되어 있어요. 주차는요. 여기는 주차를 못하네요. 한 대에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여기 미니차까지 12대. 12대 가능합니다. 세대당 한 대는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도시형 생활주택이기 때문에 세대당 한 대가 안 나와도 괜찮아요. 건축법상. 0.7대, 0.8대 나오기도 하거든요. 네네. 근데 그래서 보통 12세대 있으면 주차가 뭐 9대, 10대일 수도 있는데 네. 그에 비해 주차 공간은 뭐 충분한 것 같아요. 네. 들어가 보시죠. 공항 소음 피해 지역이래요. 보청기 지원을 합니다. 비행기가 지나가다 보니까 네. 지원들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들어오시면 통로가 굉장히 높고 깨끗합니다. 다만 여기 타일들이 좀 깨졌네요. 타일이 튀어나왔고요. 여기는 또 하나 깨져서 빠진 상황이에요. 이거는 돈 조금만 걷어서 설치하시면 될 텐데 안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들어오자마자 이제 CCTV는 있어요. 총 4대 설치되어 있고 제가 보이네요. 그리고 청소 4월 2일까지 지난주까지 왔습니다. 이번 주도 와야 되는데요. 수요일이니까 내일 오겠네요. 네. 청소는 꾸준히 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깔끔하고요. 세대 차량 현황이 나와 있는데 오늘 물건이 403호잖아요. 얼마 전에 이사를 가셨네요. 4월 4일 이사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안 계실 가능성이 높은 건가요? 예. 현재 안 계실 것 같은데요. 관리비가 월에 3만 원. 그리고 301호 김님이 아무래도 반장님이신 것 같아요. 이렇게 돈을 걷어가지고 관리를 좀 하고 계세요. 다른 관리는 안 하고 청소 정도만 하고 계시고 일부 돈이 좀 모이면 방수나 정화조 청소나 이런 거 하겠죠? 네. 그리고 엘리베이터도 잘 되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굉장히 커요. 13인승이고요. 쾌적합니다. 오늘 4층인데 걸어가세요? 전체적으로 좀 살펴봐야 되니까 네.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가세요. 근데 이거 계단 살짝 좀 작아요. 발이 다 안 들어오죠. 네. 그래서 살짝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조심히 걸으셔야 돼요. 그리고 층고가 좀 높아요. 2층까지만 좀 높을 것 같긴 한데요. 필로티 때문에 올라가 보시죠. 이렇게 빌라 층고 높으면 안에 층고도 높아요? 예, 높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201호, 202호, 203호 층당 3개 오실 이렇게 돼 있고 뭐 타일이나 이런 마감들은 깨끗하긴 한데 1층도 그렇고 군데군데 금은 좀 가 있어요. 아무래도 빌라가 수납 공간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그렇게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살짝 비매너. 자,
이게 403호고요. 깨끗하네요. 근데 불과 뭐 일주일 전까지는 계셨으니까 깔끔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401호, 402호, 403호까지. 저희가 일주일만 일찍 왔으면 만나 뵐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좀 아쉽네요. 특이사항이 없는 이상은 뭐 명도하는 데는 그렇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물론 그 사이에 소유자가 들어올 수도 있어요. 이 경매로 누군가한테 매각되기 전까지는 그래도 기존 소유자의 소유이기 때문에 5층 각 층마다 호수는 똑같습니다. 층고가 굉장히 높아서 아까 우리 강 PD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부 층고도 굉장히 높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좀 시원한 느낌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옥상이죠. 옥상까지는 엘리베이터가 없네요. 네, 보통 옥상에는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우와. 옥상이 뭔가 좀 많이 꾸며놨어요. 인조 잔디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깔려 있어서 여타 저희가 봤던 빌라의 옥상과는 달라요. 네. 그리고 옥상의 계단실마저도 굉장히 깔끔하게 지금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데크를 설치해놨는데 아마 여름에 여기서 뭐 텐트 같은 거 설치해서 주무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여기서 뭐 캠프파이어 해도 될 것 같은데요. 네. 앞에 보시는 일대가 현재 좀 개발이 안 되고 있는 지역들이에요. 저기 김포공항이 보이네요. 관제탑 보이고 비행기들 보이죠. 네. 김포공항이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확인해봤더니 여기서 김포공항까지 한 번에 가는 버스가 있어요. 버스를 한 15분 이 정도 걸리는 것 같은데요. 김포공항에 다니시는 분이 여기 네, 괜찮겠네요. 맞아요. 김포공항에서 사시는 분들이 김포공항에서 살면 안 되지. 김포공항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여기에서 살기에도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김포공항이 지금은 국내선 많이 이용하긴 하지만 국제선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 여기에 빌라를 내가 낙찰받고 주민들의 동의를 다 받아서 에어비앤비를 돌린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올까요, 안 올까요? 그거는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 에어비앤비 영역은 그냥 뭐 세팅한다라고 되는 건 아니에요. 네. 충분히 수요 조사를 하시고 실제로 수익이 되는지 체크해 보신 다음에 하셔야 돼요. 어쨌든 공항이 굉장히 가깝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면 옥상인데 여기도 빨래거리나 이런 걸 좀 해놨어요. 확실히 여기가 빨래는 굉장히 잘 마를 것 같아요. 네. 가리는 게 없어요. 자, 비행기가 또 다가오네요. 한번 착륙하는 거 구경 한번 해볼게요. 예, 착륙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착륙한 다음에 이렇게 돌아가지고 저 이제 관제탑 있는 데로 이제 이동하는 것 같아요. 재밌네요. 아무튼 이렇게 빌라를 전체적으로 둘러봤고요. 이제 우리 부동산도 한번 들려봐야겠죠? 네. 그리고 지금 시간대에 입주민들이 안 계실 수도 있는데 3호 라인에 누군가 계시다라고 하면 한번 좀 여쭤볼게요. 그리고 내부 구조를 좀 볼 수 있다라고 하면 한번 봐보시죠. 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진짜 내부 구조를 보려면 이렇게 낮 시간에 오시면 안 돼요. 저녁 시간에 이제 오시는 게 가장 낫고요. 아니면 주말 오전에 오시는 게 좀 좋겠죠. 근데 이렇게라도 꼭 빌라는 내부 확인하셔야 되는데 특히 이제 이런 준신축 빌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간접적으로 또 내부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블로그. 네, 블로그나 이제 유튜브예요. 네. 왜냐면 이게 신축 분양했을 때 분양 사무소에서 어떻게든 분양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저기 이제 광고를 많이 올려놔요. 제가 지금 바로 좀 찾아보니까 그 유튜브에 누가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래서 빌라 구조를 얼추 좀 볼 수 있어요. 물론 이게 7년 전 모습이긴 하겠죠. 여태까지 블로그만 봤는데 유튜브는 또 처음 보네요. 요즘 점점 유튜브로도 많이 촬영해 놓으시더라고요. 방 3개 구조고요. 화장실도 있고요. 우리 세탁기, 건조기 들어갈 공간도 되고요. 네. 유튜브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네, 유튜브 이렇게 참고해서 빌라를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한번 내려가 보시죠. 네. 저기 전화해 보시는 거예요? 예. 4월 4일날 이사 나가셨다고 하시는데 사실 이게 소유자인지 임차인인지 알 수는 없어요. 그래도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네, 여보세요? 예, 문득 전화드려서 죄송하긴 한데요. 부천 고강동에 있는 청솔 빌라 403호 때문에 연락 한번 드려봤어요. 네. 4월 4일날 이사 나가신 거죠? 네, 맞아요. 죄송한데 몇 마디만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네. 혹시 임차인으로 계셨어요? 그렇죠. 임차인으로 있었죠? 저 허그 대항력 포기 물건으로 나오던데 보증보험에 가입되신 후에 나가신 건가요? 아니요. 그러면 그냥 월세로 계시다가 나가셨던 거예요? 네, 맞아요. 단기 월세로. 그러면 지금 현재 공실인 상황이신 거죠? 네, 맞아요. 집 상태만 몇 가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혹시 이제 내부에 사셨는데 뭐 누수나 이런 문제는 전혀 없었나요, 혹시? 아니면 불편 상황은 없었어요. 냄새도 안 나고 벌레도 안 들어오고 공항이랑 가까워서 맞아요. 비행기 소리 예. 그런 거 말고는 살면서 불편한 점은 없었던 것 같아요. 혹시 3인 가족 정도의 살기에 불편함은 좀 없을까요? 네, 괜찮을 것 같아요. 안방 있고 안방 안에 화장실 하나 있었고. 화장실도 네. 2개고. 네. 예. 아이고, 잘 알겠습니다. 제가 문득 전화드려서 너무 죄송해요.
괜찮습니다. 네, 친절하게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아까 주차 등록 상황에 기존에 살고 계셨던 임차인이 계셔가지고 잠시 통화를 좀 해봤습니다. 네. 보증보험을 가입하셨던 분은 허그에서 보증금을 받고 이미 나가셨고요. 그 사이에 소유자가 좀 아쉬우니까 단기 임대로 들어오셨던 분이 있었어요. 네. 그분도 전입이 좀 되어 있었긴 했는데 지난주 일자로 이미 좀 이사 나가셨고요. 현재는 이제 공실인 상황이라고 하네요. 근데 이제 우리가 내부 구조를 딱 보면 좋긴 한데 네. 몇 가지 좀 여쭤봤더니 살기에는 전혀 불편한 거 없고 벌레도 안 들어오고 3인 가족 정도 살기에는 넓이도 괜찮고요. 다만 이분도 말씀하시네요. 근처에 공항이 있어가지고 비행기 소리 조금 들리는 거 말고는 나머지는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네. 그래서 나쁘지 않네요. 좋네요. 그리고 우리 이제 부동산 그래도 한번 들려봐야 되는데 자, 실거래 상황을 먼저 좀 확인을 하고 들어가시죠. 네. 자, 지금 바로 확인을 해보니까 청솔 하이빌 맞죠? 네. 여기서 작년에 실거래가 좀 있었어요. 14평인 거 봐서는 오늘 경매 물건이랑 아마 동일 평수일 수도 있는데요. 이게 24년 7월에 2층이 2억 2천에 거래가 됐어요. 그리고 7월에 한 건도 거래가 됐는데 이건 4층, 이건 2억 3천에 거래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2층은 아까 보셨던 것처럼 해 때문에 한 1,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네요. 오늘 물건 4층이잖아요. 네. 2억 3천 충분히 받겠죠? 네. 그리고 다른 매물들 거래 현황도 좀 봤는데 이런 준신축의 빌라로 좀 봐야 되잖아요. 컨디션이 비슷한 거. 네네. 봤더니 24년 2월에 이 물건인 것 같아요. 2016년 16평이네요. 얘는 조금 더 커요. 이제 6층인데 2억 5천에 거래가 됐어요. 그리고 2017년도에 지어진 18평. 얘도 훨씬 더 크네요. 네. 얘는 2억 6천에 거래가 됐고요. 대략 시세가 그러면 나올 것 같은데. 좀 편차가 좀 있긴 하지만 뭐 2억 초반? 네. 특히 한 2억 3천 내외 정도에서는 거래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물론 이 빌라는요, 이 숫자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같은 2억 3천, 뭐 2억 4천, 2억 5천이라고 하더라도요, 구조나 평형태가 전혀 다를 수도 있어요. 동일한 14평이라고 하더라도 조망도 틀리고 향도 틀리고 구조도 틀리고 다 틀리기 때문에 절대 네이버 부동산의 숫자만 가지고 판단하시면 안 돼요. 만약에 빌라 실제로 진짜 임장을 왔다라고 하면 경매 물건의 내부도 반드시 보셔야 되지만 주변 부동산 사장님이 소개해주는 내가 지금 바로 살 수 있는 물건들과도 우리가 비교를 좀 해봐야 돼요. 그래야 대략적으로 우리께 얼마에 팔 수 있다가 나와요. 어쨌든 그나마 우리 이제 청솔 하이빌 똑같은 평형대가 작년에 2건이나 거래가 됐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우리가 또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이 매물들 좀 참고해서 부동산도 한번 들려보시죠. 네. 근데 하필 지금 점심시간대라 사장님이 좀 계셔야 될 텐데요. 가보시죠. 네. 이제 부동산 몇 군데를 들렸다 지금 나왔죠. 네. 근데 여기 부동산이 있는데 보니까 또 여기는 상권이 또 잘 되어 있어요. 네. 굉장히 그러니까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화곡동, 막 까치산역 이 인근에 온 느낌이에요. 그러네요. 일단 인도 굉장히 좁고 네. 차는 2차선이고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뭐 상가나 뭐 은행이나 병원이나 이런 상권 인프라는 또 여기 내려오니까 또 잘 되어 있어요. 오늘 경매 물건이 있었던 건 여기서 조금만 올라가면 돼요. 멀진 않아요. 이제 버스편도 잘 되어 있긴 하죠. 네. 근데 부동산에 지금 들렸다 나왔는데 참 이게 경기 탓이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좀 뭐 일부 부동산에서는 거래가 좀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데도 있고요. 그래도 또 일부 부동산에서는 아마 뭐 최근에 팔아보신 경험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거래는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뭐 얼마에 매도하실 수 있느냐라고 여쭤봤더니 우리 실거래 나왔던 내용 그게 또 기준이 돼요. 그래서 2억 2천에서 2억 3천 정도 얘기를 하시네요. 고강동도 2023년도까지는 거래가 굉장히 또 잘 됐었대요. 근데 지금 계속 경기가 좀 안 좋다 보니까 24년, 25년 살짝 좀 힘들다라고 얘기는 하세요. 근데 실거래 데이터를 보면 거래가 아예 안 되진 않거든요. 거래는 또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으니 부동산도 특히 빌라가 있는 부동산이 그래요. 진짜 거래 안 되는 데는 진짜 거래 안 돼요. 근데 이 와중에서도 동네 중에서도 꼭 한두 군데가 잘하세요. 잘하시는 그 부동산에서 웬만한 거래는 이 동네 다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에서 그렇게 나오겠죠? 네. 어쨌든 우리 조사해 보시면 거래가 안 되진 않을 거예요. 빌라도 거래가 됩니다. 되죠. 다만 아파트보다는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렴하게 낙찰 받아서 수익을 좀 크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물건 그래도 대략적인 수익률은 계산을 좀 해볼까요? 어쨌든 오늘 물건이 4층이었어요. 네. 햇볕도 잘 들어와요. 그래서 2억 3천에 거래가 된다라고 가정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아파트가 2억 3천에 매도가 된다. 실제로 내 손에 남는 거 진짜 1,000만 원 안 됩니다. 그게 아파트 단기 매도의 현재 지금 상황이에요. 네. 근데 빌라는
그렇진 않죠. 우리 얼마에 낙찰 받아야 돼요? 1억 9천? 1억 9천? 그럼 1억 9천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네. 어디까지나 가정이니까 우리가 1억 9천에 낙찰을 받는다. 어쨌든 취등록세 들어가잖아요. 네. 뭐 이전 비용까지 해봤자 1억 9천이니까 한 300 정도밖에 안 들어요. 그럼 우리가 1억 9천 3백이 필요하지만 우리 대출 받아야죠. 우리 내 돈 생돈으로 다 사진 않아요. 그리고 대출 되게 잘 나와요. 잘 나와요. 한 80% 나오면요 1억 5천 2백 정도 대출 받는 거죠. 네. 그러면 실제 초기 투자금은 4,100만 원이에요. 그럼 소액으로 충분히 가능한 물건인 거죠. 그리고 1억 9천에 받아서 2억 3천에 매도를 하니까 시세 차익은 4천이죠. 근데 4천이 다 내 돈은 아니에요. 취등록세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300만 원 나가죠. 그리고 이게 바로 팔리진 않잖아요. 빌라는 좀 시간을 들여야 되거든요. 그래도 6개월 안에는 팔려요. 6개월 정도 기다리려면 우리 이자 비용도 있고 팔게 되면 중개 수수료도 나가잖아요. 네. 합치면 한 450 정도. 그리고 현재 소유자가 중간에 들어오지만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 명도비 나갈 건 없는데 혹시라도 예상 비용은 책정해 놔야겠죠. 한 14평이니까 한 150 정도 150. 책정해 놓고 그러면 양도세는 얼마 나갈까요? 우리 매매 사업자 활용할 거니까 계산해 보면 약 400만 원 정도 나가요. 그럼 전체 비용은 한 1,300 정도. 그러면 4천만 원에서 1,300 빼면 2,700. 네. 우리가 1억 9천에 낙찰 받아서 2억 3천에만 매도해도요 2,700만 원 정도가 남는 거예요. 근데 2,700만 원이긴 하지만 이게 또 7년 차 빌라이기 때문에 뭐 내부 수리하거나 이럴 거는 없을 것 같아요. 없죠. 그냥 낙찰 받아서 한 2배 정도? 2배에 우리가 막 실크로 막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대폭으로 하신다라고 하더라도 100만 원이 채 안 들어요. 그러면 2,600 정도 수익이 남는 거죠. 와. 나쁘진 않죠. 나쁘지 않죠. 1년 연봉인데요. 그래서. 근데 이거 2,600이 연봉이 아니라 이게 순수하게 받는 거잖아, 순수하게. 그렇죠. 세금 제외한 거. 네. 1년에 2번 하면 얼마예요? 와, 진짜 이거 1년에 3번만 하면은 대기업 부럽지가 않아요. 하셔야 된다니까요. 근데 아마 여기 임장 나오시면 이게 답답한 마음 가지고 그냥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부동산 조사해 보시면. 그런데 빌라요. 이제 수없이 봤잖아요. 팔리는 곳에서는요. 팔려요. 하지만 뭐 철저하게 조사는 하셔야겠죠? 네. 이제 경매는 조급하지만 않으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기다리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동네에도 훑어보고요. 부동산도 들려보고요. 우리 네. 물건도 보고요. 다 좋아요. 비행기 빼고. 마무리하면요. 우리 아파트는요. 수요가 많아서 좋긴 하지만 경쟁도 높기 때문에 낙찰 받으면 실제로 손에 남는 게 많지가 않아요. 남들이 몰려다니는 곳에 똑같이 임장하고 똑같이 입찰하면요. 수익은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임장한 부천에 있는 이 보광동에 있는 빌라는요. 순투자금 한 4천만 원 정도 들지만 순수하게 남는 거는 2,500만 원 이상이 기대가 되죠. 이게 아파트였다라고 하면요. 1,000만 원 남기도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벌고요. 단단히 성장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쉽고 안전한 아파트 말고요. 팔릴 수 있는 빌라를 보세요. 물건을 잘 고르시고 싸게만 사실 수 있다라고 하면요. 충분히 단기 매도 가능하고요. 수익도 훨씬 더 큽니다. 이걸 모르면요. 언제까지나 실제로 남는 게 없는 일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이 선택은요. 시장이 하는 게 아니라 결국 나의 기준이 결정을 하는 겁니다. 이 빌라 처음에는 누구나 막막합니다. 하지만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경험하면요. 언제든지 결과는 바뀝니다. 저희 더 낙찰에서는 이론이 아니라 실전 교육, 그리고 이런 물건 고르는 기준과 전략, 그리고 평생 멘토링으로 함께 합니다. 경매가 처음이시라고 하시면 지금까지 계속 실패만 하셨다라고 하면 제대로 한번 배워보세요. 방향이 바뀌면 수익은 따라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시죠. 네. 아이고, 태어나서 비행기를 오늘 제일 많이 봤어요.